대구 경북 대표 시사 프로그램 강수영의 이바구 곧 시작합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찾아뵙는 코너 월간 홍준표 시간입니다. 이상원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상원입니다. 네, 이상원 편집장과 함께 대구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또 이것도 또 제가 또 불편한 주제를 갖고 오셨네. 왜 불편하세요? 이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승정보입니까? 승정보. 이거 지금 생각보다 파장이 좀 있습니다. 예, 오늘은 지난 10월 15일에 뉴스민타임에서 이야기를 나눴었던 네. 대구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결과가 나왔죠.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결과가 잘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웃으면서 방송을 시작하겠죠. 자, 소송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네. 대략적인 이야기는 10월 15일에 저희가 좀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이게 네. 정보 공개와 관련돼서 대구시의 위법 부당성을 따져보자. 근데 이게 뭐 정보공개법상으로는 처벌할 수 있는 조항도 없고, 그러니까 이 위법성을 어떻게 규명을 해볼까 하고 생각했던 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었고,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제가 아마도 홍준표 시장에게 손배를 받는 첫 기자가 되지 않을까. 역사적인 판결이에요. 역사적인 판결. 손해배상을, 홍준표 시장에게 손해배상을 받는 첫 기자. 네. 아직 항소하지 않았고요. 아직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예, 이 소송의 소송 대리인이 접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매우 불편하다.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네. 대구시가 저를 아주 싫어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저는 아마 거의 뭐 저걸로 보지 않을까, 벌레 보듯이 보지 않을까 싶은데. 좋지 않아. 지금 이게 어쨌든 제가 그 한국 기자협회 보고 이 사건이 또 보도가 돼가지고. 맞습니다. 거기 기사 타이틀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쓰셨더라고요. 사상 첫 언론인. 그래 이제 이게 그런 거 있어요. 저희가 소송할 때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선례인데, 선례를 찾아봤을 때 어쨌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검색 엔진을 동원해도 이걸 손해배상을 인정받은 언론사가 없어요. 언론사는 없죠. 없어서 네. 그렇다고만 얘기했는데 너무 과감하게 사상 첫 승소 사례라고 보도를 내주셔가지고 불안합니다. 혹시 발레가 나올까봐. 우리보다 앞서서. 사실은 있었어. 이게 참. 뭐 판결문이 검색하는 사이트가 있긴 하지만은 막 완벽한 건 아니기 때문에. 자, 어쨌든 승소를 했는데 승소 예상했죠? 그렇죠. 제가 한 소송을 걸 때 사실 한 80% 정도? 그래도 네. 이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20% 정도는 여지를 남겼던 게 혹시 모르잖아요. 그래도 그렇죠. 혹시 이게 뭐 재판도 사람이 하는 일인데 판사님이 가만 보니까 이거는 대구시 말이 맞는데 이래버리면 뭐 못 이기는 거니까 혹시나 했는데 네. 재판 판결 바로 전날 저희한테 또 낭보가 들었잖아요. 그렇죠. 네. 행정심판 결과가 또 너희가 이겼어 라는 결과가 나오면서 이거는 무조건이다 이제. 무조건 손해배상 소송도 이길 수 있다 라는 확신이 판결 전날 들었죠. 그렇죠. 선거 전날에. 네. 이게 저는 이제 사건 하면서 뭐 변론을 제가 하고 이제 서면도 제가 쓰고 상대방 주장도 제가 받고 재판박도 하고 뭐 그런 과정을 제가 겪었기 때문에 소송 도중에 느낌이 왔습니다. 상대방의 변론 서면을 보고 요거 이제 변호사 선임 안 하고 대구시 공무원들이 이제 소송 수행자로 나서서 소송을 했는데 읽으면서 오케이 됐어. 네. 아니 제가 조롱하는 게 절대 아니고 딱히 근거가 막약하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 비공개 결정 자체가 근거가 없는 행정이었기 때문에 위법한 행정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손해배상과 관련되어서도 뭐 내놓을 수 있는 주장이 뚜렷하게 없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왜 이게 제가 서두에 거창하게 한국 기자협회 보고 얘기를 하고 뭐 사상 첫 승소 살인 이런 얘기를 하고 이걸 저희가 2번이나 방송하고 이런 이유가 뭐냐면 이제 언론사에 있는 기자들이 어쨌든 중요한 언론의 기능이 권력 감시 기능이고 또 지역 언론 입장에서는 지방자치 단체나 단체 장의 정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비판해야만 하는데 그게 본연의 역할인데 그러려면은 정보를 알아야 취재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전에는 뭐 줄줄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아주 옛날에는 술 사주고 밥 사주고 뭐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정보공개법이라는 게 만들어지면서 국가기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는 공개가 원칙이다. 공개가 원칙이고 법에 정한 아주 엄밀하게 정한 예외 사유가 없으면 무조건 공개해야 된다는 건 법이 생기면서 많은 언론사 기자들이 이제 정보공개법을 활용해서 이제 정보공개 청구라는 거 하게 되는데 여전히 이상한 핑계를 대면서 거부하는 사례들이 많고 언론사 기자들도 정보공개 청구를 몇 번 이어가다가 자꾸 비공개 처분이 나오면 이것도 행정심판 청구해야 돼, 뭐 귀찮죠. 이의신청해야 돼, 네. 이렇게 소송해야 돼, 소송하면 돈 들어,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아이고 또 그걸 한다고 일사천리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 받는데 몇 개월이 걸리고 맞아요. 몇 개월이 어디야 1년 가까이 걸릴 수도 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네. 네. 지금 딱 그런 시즌에 이제 이게 보도라는 건 시의성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이슈가 됐을 때 바로 딱 캐치를 해가지고 보도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1년 지나서 정보를 받았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이게. 그런데 이번에 판결문에 그게 써 있잖아요. 맞습니다. 보도의 신속성을 저해한다. 저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손해를 끼쳤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기자협회부 같은 데서 흥분하는 거예요. 기자들이 이때까지 한이 많거든. 정보 공개 청구했다가 제대로 회신 안 되고 아이고 이거 뭐 돈 들여서 한이 혹시 지면 또 변호사 비용 물어낼까 싶어가지고 또 못하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판례를 만들어버린 거지. 그렇죠. 아주 의미 있는 판례. 역시 강수영 변호사가 뛰어난 변호사를 만나서 가능하지 않았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것은 이 사건을 만들어준 홍준표 시장에게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가 거부하지 않았다면 그렇죠. 이런 소송은 있을 수가 없었다. 시작할 수도 없었다. 그렇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정보 공개를 청구하시고. 전 진짜 궁금해요. 이게 제가 정보공개 청구를 한 정보가 네. 뭐 저희 방송 계속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직원 동호회 지원 계획 있잖아요. 이거를 정보공개 청구하기 시작한 이유는 홍준표 시장이 오고 난 다음에 대구시가 이 직원 동호회를 동원해서 골프 대회를 개최하고 있기 때문이었고 이 골프 대회를 검증하기 위해서 이 정보를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할까 이 사람들이. 전 내년에도 정보공개 청구 할 거거든요. 이 정보에 대해서 할 거거든요. 근데 진짜 궁금해. 얘들이 대구시가 내년에는 이 정보를 생산하지 않을지 아니면 이름을 바꿀지 아니면 내용을 뭔가 이렇게 많이 넣어서 정말 비공개해야 할 수밖에 없는 정보로 만들지. 전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소송 또 해야 되겠네 그러면. 아니면 진짜 시원하게 이제 앞으로 공개를 할지. 네. 근데 시원하게 공개를 할 거라는 기대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행정심판 결과가 11월 16일인가 5일인가 났잖아요. 그때 판결 전에. 그 행정심판도 저희가 이제 손배의 대상이 된 그 정보에 대해서 행정심판도 걸고 손배도 건 거잖아요. 결과가 나왔잖아. 결과가 나왔는데도 아무런 말이 없고 그 결정문이 얼마 전에 나왔어요. 지난주 금요일에 나왔어요. 네. 그랬는데도 목요일에 나왔어요. 목요일에 나왔는데도 말이 없어요. 아직도 안 줘요. 아직도 안 줘요. 그게 무슨 가공이 필요한 정보도 아니고 그냥 즉시 공개하면 되는 정보인데도 말이 없어요. 그럼 이걸 도대체 언제 줄까? 그 마카치라는데 오래 걸리나 봐. 개인 그건 정보. 막같이 할 게 없다니까요. 개인 정보 없나? 거기 뭐 거기는 개인 정보가 없습니다. 직원 동호회 계획 문서에는 그건 없어요. 그거는 지금까지 그래서 앞서서 이게 문제가 됐던 게 2022년도까지는 이게 대국민 공개 자료였다라는 거잖아요. 대국민 공개 자료로 했던 걸 갑자기 2023년부터 비공개하기 시작했던 이유가 뭔가? 저는 그게 골프 대회 때문이 아니냐라고 의심을 하는 거고 지금까지 비공개하고 있는데 이거를 아직도 저한테 연락조차 없고 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건 뭐냐면은 이상원 기자를 이렇게 도발하고 전투력을 높여줄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구시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 제가 여기까지 할 줄 몰랐겠죠. 아니 그 지금 이제 결론이 났으면 정보공개 이제 결정이 나고 어쩌고 했으면 빨리 주고 이 사람을 쿨다운 시켜야 되는데 그렇죠. 이렇게 자꾸 안 주고 이러면 이 사람은 더 열받는단 말이야. 저는 이제 네. 이제 뭔가 이걸 계속 대응하는 게 재미가 생기게 됐어요. 재밌게 돼버린 거죠. 승부욕 비슷한 게 이제 생기면서. 뭐 승부욕도 승부욕인데 이게 뭔가 이제 계속 이기니까 특히 재밌잖아요. 하면 이기는데 지면은 하기 싫은데 그렇죠. 계속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그럼 이렇게 해서 또 이기고 내년에 또 비공개하면 손해배상 청구는 그때는 한 500만 원을 해버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까지. 거듭했으니까. 거듭이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참 내년이 기대가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역에서 지금 이러고 있지만 사실은 요 뉴스타파가 대통령실에 대해서 네. 정보공개 청구해가지고 대통령실에 근무하고 있는 인사들 이름하고 뭐 목록 같은 거 달라고 했는데 그거 지금 뭐 국가안보니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계속 거부하잖아요. 네. 소송 들어갔잖아요, 그것도. 그렇죠. 2심까지인가 1심까지인가 이겼죠. 네. 네. 근데 이게 보시면은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 야, 내 세금 들어가는 거 궁금해. 내 세금 어디다 썼는지 궁금해. 혹은 뭐 인사비리 같은 거 있는지 궁금해. 좀 시원하게 까봐. 근데 안 돼. 뭐 국가안보가 어쩌고. 이러면 그렇대. 국가안보가 중요하대. 누가 그렇게 생각해? 다 생각하는 게 아이고 뭔가 구린 게 있구나. 못 가는 거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동원 지원 계획에 대해서 뭐 그렇게 떳떳하면은 아니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뭐 지원을 한다고. 그러니까요. 뭐 그렇게 골프 동호회에 뭐 대단한 지원을 한다고. 그러니까요. 맞잖아. 탁구 그 심지어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 어떤 동호회는 이상원 기자 때문에 문을 닫았다. 뭐 나 때문이다 이거 아닌데 네. 이런 활동들 때문에 문을 닫았대요. 네. 이상원 기자의 취재 활동 때문에 이런 추측성 보도나 이런 것 때문에 문을 닫았대요. 어느 동호회가 문을 닫았다? 뭐 알 수 없어요. 그건. 그냥 2개가 문을 닫았대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것도 지금 그 후속 보도 정보공개 청구를 해놨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을까. 야, 이거 약간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데. 그러면 제가 그 문 닫은 동호회에 연락을 해서 이제 물어보려고요. 나 때문에 문 닫았냐. 근데 문을 닫으려면 골프 동호회가 문을 닫아야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지. 그렇죠. 골프 저 동호회. 골프 동호회 기사밖에 안 쓰는데. 거기가 문 닫았나 보다. 거기는 아직 올해도 대회를 열었다니까요. 아, 그래요? 네. 올해도 대회를 열었습니다. 이상한데 아무만 해도 이상한데. 이상원 기자의 취재 활동 때문에 문 닫을 만한 동호회는 골프 동호회 외에는 없는데. 저 진짜 궁금해요. 그래서 제가 정보공개 청구해 놓은 자료들이 다 나오면 하나하나 확인해보고 쓰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자, 이게 그 대구시가 비공개 결정을 계속 거듭하는 이유 우리가 지금 뭐 썰을 이렇게 뭐 풀고 있지만 네. 아직까지 본격적인 기사를 뭐 작성하신 건 아니고 네. 느낌은 있어요. 뭐 때문에 이러는 것 같다. 왜 유독 이걸 이렇게 예민하게 비공개하는 것 같다. 골프대가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일단은 지난번 2023년도의 자료를 그걸 제가 한 10개월 만에 받아냈잖아요. 이 직원 동호회 자료를 10개월 만에 받아냈는데 변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사를 쓴 게 그때 골프대 맞춤형으로 기사를 썼다라고 골프대 맞춤형으로 이 계획을 바꿨다. 바꾼 의혹이 있다라고 썼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근거로 2024년도에 직원 동호회 계획을 공개할 수 없다라는 근거로 그 기사를 삼았죠. 추측성 보도가 추측성 보도가 이런 식으로 나간다라는 건데 왜냐하면은 제가 그렇게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시상품. 골프 대회에서 대회를 해서 1등한테 200만 원 넘는 상품권을 주고 2등한테도 뭐 100만 원 넘는 상품권을 주고 오, 세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다 세금으로 나갔단 말이에요. 그 근거가 뭔지를 저는 알아보고 싶었던 거죠. 지금까지 그래 이랬던 적이 있는가? 다른 동호회에서 이렇게 대규모 대회를 합니까? 대규모 많이 걸어서? 대회가 제가 요번에 이제 일부 행정소송 통해서 받아낸 자료를 보니까 대회를 하기는 해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본 대회 중에서 시상품으로 1인당 100만 원 넘는 200만 원 가까운 상품을 주는 경우는 못 봤습니다. 해봤자 10만 원, 20만 원이에요. 그렇지. 10만 원, 20만 원. 친목 자기들끼리 친목 대회니까. 근데 골프 대회는 200만 원, 1등한테 200만 원이 넘는 상품권을 줬단 말이에요. 이게 다 세금으로 나갔는데 그러면 이거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분명히 기억하기로 2022년도 직원동호회 계획문서를 본 기억이 있고 다시 확인했을 때 거기에 분명히 시상금 쪽으로 쓸 수 없다라고 돼 있었습니다. 네. 이 예산은 예산은 상으로 줄 수 없다. 지원받은 예산으로 할 수 없다라고 돼 있었는데 2023년도 그래서 10개월 만에 받아낸 정보를 보니까 바뀌었어요. 아, 그게 없어요? 그 부분이? 그 부분이 없어지고 시상품으로는 쓸 수 있고 전체 예산의 뭐 몇 퍼센트 내에서는 사용 가능하다라는 내용이 추가된 거죠. 상을 줄 수 있도록 상품을 줄 수 있도록 바뀐 겁니다. 그게 한 가지가 있었고 두 번째는 골프 대회를 한다고 하면서 심판들을 데리고 왔는데 심판비를 줘야 되잖아요. 근데 심판비도 그 전까지는 7만 원이 맥스였어요. 근데 골프 대회에 온 심판들한테는 20만 원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줬지? 기준을 초과했는데 그게 근거가 있나? 하고 봤는데 2023년도 보니까 맥스 20만 원까지로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그 전까지는 아니랬는데 2023년부터 갑자기 계획을 바꿨는데 그 바꾼 계획의 최대 수혜자가 골프 대회네? 라는 거죠. 그러면은 논리적으로 그런 인과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 거기서 그게 있는데 더해서 대구시가 이 정보를 그렇게 비공개하려고 했던 이유가 이거지 않겠냐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제 거기에는 골프 애호가인 시장님의 역량도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이는 거죠. 네, 그렇게 추정하고 있다는 그렇죠. 거죠. 네. 근데 뭐 그러거나 말거나 그게 뭐 잘못된 거야? 이렇게 묻는다면 누군가 그렇게 묻는다면 아니 우리 뭐 골프가 나쁜 것도 아니고 우리 하면 하는 거고 다 좋은데 시민들의 세금이 들어가는 거니까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죠. 시민들의 예산으로 대회를 열고 거기다 상품으로 그렇게 상금으로 몇백만 원을 주는 게 온당한가? 그리고 그거 있었잖아. 재밌는 게 대구시에서 여러 가지 주장을 했는데 왜 정보가 이게 공개되면 안 되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왜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이게 공개되면은 동호회 간 형평성 그렇죠. 논란이라든지 이런 게 그렇죠. 발생할 수 있다. 그렇죠.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죠. 그 말은 골프 동호회에 뭐 가령 골프 동호회에 유독 많이 뭔가 지원이 되고 다른 동호회는 지원이 형편없고 상대적으로 그런 것 때문에 대구시 공무원들이 자기들끼리 뭔가 뭐야 왜 위화감을 느낀다거나 위화감 생기고 그런 거를 대구시도 우리가 한다는 거 아닙니까? 뭐 그것만 보면 그런 거죠. 그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지금 행정소송에서 받아낸 자료가 일부 나왔거든요. 일부 나온 걸 보면은 그럴 여지가 커 보입니다. 골프 대회에 그러니까 골프 동호회에 다른 동호회에 비해 굉장히 많은 예산이 지원된 게 확인이 됩니다. 현재까지 받은 자료만 봐도. 그러면 이쯤 되면 이상원 기자 때문에 다른 동호회 문 닫은 게 아니라 그렇죠. 골프 동호회에 지원을 몰아주니까 그런 거 아니야? 그런 생각까지 드는데. 그렇군요. 자, 대구시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이게 이제 이의 신청에 대해서 비공개 결정을 한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행정심판에서 2번이나 지금 이제 뒤집어졌죠. 뒤집어지었다면 이 정보공개심의위원회 뭐 이런 데 보면은 위원으로 외부 위원도 위촉되고 변호사도 아마 있죠. 계실 거고 네. 뭐 여차저차한데 이분들이 좀 약간 경각심을 전 가져야 될 것 같거든요. 위원회에서는 이렇게 바뀌었더라고요, 근데. 또 바뀌었어요, 또. 네, 바뀌었어요. 내년에도 아마 그렇게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아니 근데 이제 일부 위원들이 그래도 양심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2번이나 행정심판에서 까인 거고. 그렇죠. 첫 번째, 두 번째 다 제 이 동일한 정보에 대해서 정보공개 심의에서 3대 4로 졌거든요. 3명은 제 손을 들어줬어요. 제 손을 들어줬는데 4명이 안 들어준 거죠. 그러니까 이 4명이 이 정보공개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전체 7명인데 2명은 공무원이고 나머지 5명이 외부위원인데 그러니까 외부위원 5명 중에 아마도 3명이 제 손을 들어준 것 같아요. 근데 공무원 2명이랑 잘 모르는 2분이 대구시 손을 들어주면서 결론이 저쪽으로 넘어갔는데 이게 2번 다 그런 식이었거든요. 3대 4, 3대 4.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이제 이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알고 계신 분들은 이러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이제 이 대구시의 높은 벽을 넘어서기에는 이 세 분의 힘만으로는 안 되는 거죠. 하여튼 근데 그런 쪽으로 그러면은 무조건 그분들은 그 독립된 결론을 내린 게 아니라 시의 뭔가 입장을 대변해서 이거는 비공개해야 된대. 뭐 이런 모종의 어떤 뭐라 그럴까? 뜻을 존중해 대구시의 뜻을 존중해서 판단한 거 아닌가 이런 그럴 생각이 드는 가능성이 거잖아요. 크죠. 그럴 가능성이 큰 게 저도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했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의원이 계셨어요. 시의원 한 분이 이게 지금까지 4년 동안 있었던 정보공개 심의회가 대부분
이제 대면으로 이루어졌다. 그 서면으로 이루어졌다. 전부 다. 대면이 한 건도 없다. 서면으로만 이루어지면 이건 집행부 뜻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든 게 대구시가 제어와 관련된 심의를 할 때 자료로 얘는 악성 민원인이고 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이런 정보공개 청구를 하고 있다는 정보를 주는 것 같아요. 그런 인상을 가지도록 한다. 그런 정보를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제가 이렇게 얘기 드리냐면 그 정보공개 심의위원들이 쓴 의결서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이 사람을 뭐 악성 청구인이라고 주장을 하고 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이라고 하지만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말은 대구시가 그렇게 주장을 했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장을 하니 서면으로 심사하는 이 제도를 잘 모르는 분들은 대구시가 이렇게 얘는 나쁜 놈이구나. 비공개해야지. 라고 결론을 지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대면으로 하면은 좀 변호사님들 이야기도 좀 듣고 하면은 달리 생각할 여지가 생기겠지만 서면으로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그렇죠. 전 진짜 저를 악성 민원인 그리고 뭐 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한 그 문서를 확인을 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 것도 생각해볼 만하네요. 네. 참나. 자, 어쨌든 행정감사 받을 당시에 대구시 쪽이 뭐 문제가 없다. 그런 얘기도 했었고. 네, 비공개는 문제가 없다. 비공개는 문제가 없다. 그런데 어쨌든 이제 법원은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결론 내렸는데 대구시가 좀 달라질까요? 어떻게 그렇죠. 보세요? 내년부터 계속 내는 얘기를 했지만 꼭 이 사안 말고라도 네. 전체적으로 뭔가 그 언론을 대하는 그러니까 언론관으로 좀 확대시켜서 이 문제를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거를 어쨌든 시정에 대해서 비판하고 뭔가 딴지를 걸고 문제 제기를 하는 거는 다 뭔가 혼내야 될 대상이고 길들여야 될 대상이고 말 잘 듣는 기자들하고는 나는 뭐 열려 있다 언제든지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다 이렇게 취사 선택하는 듯한.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언론의 자유 그 홍 시장 시장님 얘기 들어보면 자기는 굉장히 언론을 존중해. 언론의 자유도 굉장히 존중하고 다른 여느 정치인과는 달리 다양한 방송 가가지고 자기는 얘기한대. 그 말은 뉴스민은 언론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이거는 언론도 아니라는 거야. 시정 잡배라는 거야, 완전. 찌라시. 그런 식으로 본인의 사고에서 나는 언론을 자유를 존중하는데 이건 언론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굉장히 편을 가른다는 거죠. 근데 그것도 아세요? 네. 본인이 후보 시절일 때는 우리 같은 애들도 못 불러서 안달이고 간다 그러면 오라고 적극적으로 오라고. 그런데 시장이 딱 되시니까 이제 너희는 오지 말라고. 참 사람이 참 화장실 갈 때 나올 때 다르다고 그런 걸 좀 확실하게 느낍니다. 이번에 만약에 그 재선에 도전하시면 네. 오실까? 우리 방송 한번. 이번에 그것도 그건데 이제 취재할 때 우리가 들어가면 후보잖아요. 이제 다시 후보가 되는 건데 취재하러 들어가는 거를 막을까 안 막을까 궁금합니다. 거부할 자유가 있다는데. 거부할 자유가 있다니까. 홍 시장님 주장이죠. 거부할 자유가 네. 있다. 재밌는 판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여간 요 사건하고 그 대구 MBC 취재 거부 사건하고 두 개를 이제 제가 맡아서 하다가 공교롭게도 저 그렇게 홍 시장님 미워하지 않습니다. 미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다 보니 홍 시장님 굉장히 기분을 나쁘게 제가 해드린 것 같아가지고 참 이렇게 잠자리가 어수선한데. 또 대학도 동문인데 후배신데. 좋지 않아. 그거를 몰라서 그러시는 거 아닐까요? 아니야, 아실 것 같아. 아니요, 나 같은 미물은 존재 자체도 모를 수도 있어. 뭐 그럴 얘는 수도. 누구야 도대체? 그럴 수도 있죠. 사람이 아닌 거지. 인권이 없어. 자, 오늘 재판 이야기에 대해서 이것저것 다뤄봤는데 어쨌든 이제 공개가 되면은 보도 준비를 또 하실 거죠? 그렇죠. 공개가 되면 당연히 알려드려야죠. 지금 이거 소송 결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행정심판 결과에도 불구하고 24년도 자료를 계속 안 준다. 그러면 이제 간접 강제 신청을 또 해서 안 주면 1일당 얼마 이렇게 페널티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법원 결정을 또 받아야 되고 아마 그 결정이 내려지면은 주겠죠. 그게 그 날짜가 카운트 되기 직전에 아마 자료를 주시지 않을까. 지난번에 그랬거든요. 미리 주세요. 왜 그래 진짜 힘들어 바빠. 나 정말.
좋습니다. 또 후속 보도를 기대하면서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원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